사실 인테리어의 관점에서도 되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또 있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그득그득 채워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닭세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가득가득 이렇게 네. 쟁여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예. 또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 인테리어 색도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신봉자라 가지고. 아, 예, 근데 노란색 자체가 이제 흙의 기운이고 네. 어떤 재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풍수를 처음 접근하시는 건 풍수 인테리어를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풍수 인테리어를 접근한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입지라든지 더 뭔가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풍수 인테리어를 접근하시면은 풍수 인테리어라고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먼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풍수 인테리어는 일종의 비보 풍수다. 비보 풍수. 비보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도울보자를 써서 비보 풍수라고. 뭐 옛날에 우리 그 경복궁에 불이 너무 잘 나니까 네. 앞에 해태상을 놓은 것처럼. 화기를 막겠다고.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비보 풍수인데 근데 그거 놓아도 이제 불 많이 났잖아요. 네. 땅의 기운은 우리가 비보 풍수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풍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입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내가 풍수 인테리어를 신경을 쓰시지만은 그 풍수 인테리어로 본질적인 것까지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풍수 인테리어를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와닿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너무나 입지가 안 좋은 이제 현실적인 부동산 물건으로서 입지가 안 좋은 물건을 도배장판 새롭게 한다고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우리 집의 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보 풍수라는 것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풍수 인테리어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색을 따질 것 같으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사방에 따라서 그 동서남북에 따라서 색깔도 다 정해져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 색깔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개인의 어느 정도의 운적인 영향,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방에 검은색 두는 거. 주방은 왜냐면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인데 검은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들어가서 오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은 북쪽 그리고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로 곧 검은색인데 그래서 주방 불이 잘 올라와야 되는 그 주방에 물로 된 이제 검은색으로 했을 때는 그 기본적인 그 색깔로 인해서 주방의 운을 해치게 되는 거죠. 검은색 인테리어 있는데. 그쵸, 있죠. 싱크대 다 이렇게 검은색. 네네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했다고 뭐 집이 망한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이것도 지나면 쌓일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기하다. 네,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집은 편안한 색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색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색깔이 좋지. 너무 자극적이게 되면은 그 색깔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기운이거든요. 기운은 조화로워야 되고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게 되면은 기운 자체가 헝클어지게 되고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 공간에 대한 그 기운이 헝클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색으로부터도 기운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색의 종류에 따라서도. 왜 우리 막 위아래로 빨간색 입은 막 무서운 분 계시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형광. 네, 똑같습니다. 형광 녹색 바지에. 예, 그러니까요. 너무 어지럽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똑같은 것처럼 집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게 우리가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운인 거죠. 뭐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게 기운인 거고 그 안에서 대기에 머무르는 조화인 겁니다. 피해야 되는 재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재질이라고 한다면은 뭐 재질로 따질 것 같으면 이제 소파를 생각하게 될 거고 소파는 보통 가죽 재질 피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 동물의 살갗이니까. 보통 가죽 슈퍼 많이 그쵸. 더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소파 관련된 영상도 하니까 또 악플 많이 달렸죠.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가죽이던데. 고급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 놓고 망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망은 아닌데 어쨌든 마이너스다. 어쨌든 마이너스인 거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되는 거고. 왜 동물 가죽이라 그런 겁니까? 생명. 그쵸. 생명인 거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기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선을 쥐었던 종이에 비린내가 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동물이 살갗이 벗겨지기 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기운은 거기 가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확 와닿네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그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건 입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네. 그 간혹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공동묘지였던 곳이 있던 곳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뭐 생선을 비유했던 것처럼 수많은 시신들이 있던 그 음습한 기운들이 머물렀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힐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설령 시신을 다 파냈다 하더라도. 예를 갖춰서 해도. 그렇죠. 파냈다 하더라도. 그걸 근데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층이어도요? 고층이라 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그냥 거기 자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운은 받기가 어려운데 나쁜 기운 받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지만 경험상으로는 어린애들 있는 집일 때 탈이 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전에 그 집구조 진단해드린 분 중에 이제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그랬는데 마침 또 갓난 아기가 있는 집이었고 해서 뭐 최대한 오래 계시지 말고 좀 지내다가 얼른 옮기시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물 가죽하니까 생각나는 건 가죽 구두, 그랬죠. 뭐 가죽 구두, 악어 뭐 가죽, 뭐 천연 뭐 소 가죽으로 된 뭐 특히 가죽으로 된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비싼데 그럼 다 그런 소품들은 별로 안 좋다고. 사실 좋진 않습니다. 네, 않고 지갑도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지갑도 가죽으로 된 건 안 쓰죠. 아 그래요? 네네. 나 지갑 가죽인 것 같은데. 네, 가죽으로 된 거. 그럼 뭘로 쓰십니까? 인조 가죽으로. 뭐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게 되는 거니까요. 풍수 인테리어의 관점이 앞에서 큰 부분을 다 메꿀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또 반대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우리가 시드머니 모을 때도 그날 모았던 10,000원, 20,000원이 모여가지고 큰 돈이 되는 것처럼 네. 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내가 더 잘 되려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려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가 같이 사는 가족까지도 잘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현관에 놓아야 되는 거, 놓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현관은 우리 집안의 이제 구조적인 중요성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의 운의 5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운의 통로인 거고 방향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뭐 방향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인테리어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겁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맑아야 되는 거고 밝아야 되는 겁니다. 다 환하게 불을 밝혀야 들어오는 거죠. 현관 풍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통 식당을 많이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식당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문 앞이 막 지저분해요. 음식 막 기름통 썼던 것도 남아있고 막 가구들 문 막 이렇게 쟁여놓고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운이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딱 집이 막 현관이 지저분하면 왔다가 도망가는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현관은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밝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의 기운을 갖출 수 있도록 환하게 꾸미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면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소금단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좀 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소금단지를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소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도 그 산에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그 산봉우리에 소금단지를 묻는 그런 문헌이 남아있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풍습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현실적으로도 어떤 나쁜 기운, 불, 사고를 막는 그런 요소로서 소금을 썼었고 우리 집안에 이제 좋은 것만 들어오지 나쁜 거는 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액막이 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단지를 이왕이면은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다른 분께서는 이제 소금 자체가 어떤 일본에서 내려온 풍습이다라고 하는데 옛 문헌을 뒤져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으로도 봤을 때도 뭔가 집안에 약간 좀 깨름직하다 싶으면은 그 현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도 소금단지를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소금단지는 크기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작아도 됩니다. 저는 요 조만한 거 진짜 요 정도? 요 정도 그 되게 예쁜 항아리를 팔거든요. 소금단지 치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예, 소금단지 그만큼 많이 두시거든요. 바닥에 놓는 거 아니면 예, 바닥에 그냥 신발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신발장에 넣어 두셔도 되고 밖에 놔두셔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현관 안으로는 두는데 예, 안은 신발장 안에 두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밖에 두고는 있습니다. 신발장 밖에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뭐 천일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두고 네, 바꿔두죠. 대표님도 직접 하시는군요. 아,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소금을 뭐 교체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아, 적당히 그냥 교체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것까지 막 소금은 뭘로 해야 되냐, 뭐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뭐 한 1년 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네. 네. 되게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는데 장난 아니다. 네, 근데 전 버리십니다. 네. 먹는 건 조금. 네, 좀 그렇잖아요. 네, 찝찝하고 또 액막이 용어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 그냥 그거는 뭐 다른 식용 말고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현관은 어쨌든 소금을 두시는 게 중요한 거고 다른 것들 최대한 놓지 마시라.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액막이용으로 엄나무를 뒀었습니다. 엄나무라고 하면은 맞아요. 가시가 막 맞아요. 본 적 있으시죠? 네. 시골집에 보면은 그 대감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마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이 딱 이렇게 멋있게 있으니까 그 대문에다 걸어 놓는데, 일반적인 이제 집으로 된 집에서는 그 방문 앞에 이렇게 걸어두는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온 어찌 보면은 전통 식물 풍수 중에 하나죠. 놓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까? 놓지 말아야 될 거,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생각보다 많이 두시거든요. 뭐 집이 좁은 경우, 원룸이라든지 진짜 좁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 못해서 그 재활용 박스 이렇게 앞에 재활용 그 쓰레기통을 두곤 하는데, 진짜 공간이 허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그렇다고 그 좁은 공간에 안에 두면 뒤에 어쩔 수 안 되지 않습니까? 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도 이제 쓰레기를 집 안에 두는, 그 현관에 두는 경우, 그 재활용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문 밖에 복도에 쌓아두시는 분 있죠. 계시는데 어찌 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내가 지금 당장 깨끗하려고 집 밖에 두시는데 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됐건 간에 내 집 앞입니다. 내 집 앞이기 때문에, 집 앞이 더럽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울은 괜찮습니까?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딱 열자마자 마주하는 거울이 있다. 그거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울은 우리가 보여지는 거긴 한데 반사라는 측면보다는 흡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흡수시킨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흡수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또 예리한 분이 질문하시는 게, 아, 그러면 나쁜 기운도 흡수하겠네. 네. 똑똑한데? 그러니까 나쁜 기운하고 좋은 기운도 다 흡수하겠네. 그러면 뭐 제로 베이스니까 똔똔. 네, 똔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쁜 기운도 들어오고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하면은 똔똔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어쨌든 없기 때문에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나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은 내 몸을 막아주는 보호막과도 같은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왜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그 쉴드가 사라진 건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마주보는 거울은 좋지 않고, 뭐 양옆에 신발장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중문은 어떻습니까? 중문은 중문 좋습니다. 중문은 아까 제가 그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운의 특징 자체가 조화로워야 되고 서로 충돌을 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이제 뭐 조금 더 순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중문이 있어주는 거는 좋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소음을 상당히 많이 막아줍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문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투명도는 상관이 없습니까? 투명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현관하고 화장실이 마주하는 경우 같으면은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중문이 불투명하면 더 좋겠죠. 이제 막아주는 그게 되니까요. 네네.